안녕하세요. 김원우 헌법 7월 헌법 기본 기출 강의 두 번째 모의고사 20문제입니다. 평등권부터 신체 자유까지 20문제고요. 먼저 첫 시간으로 1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확성 원칙 중 옳은 것은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되는 것들은 간단간단 보시면 됩니다. 1번도 법률 사건, 알선 다 명확하다 본 경우들이에요. 위반된다 틀렸죠. 자 2번 질문. 건전한 통신 윤리 이것도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봤습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자 3번의 치료 효과도 명확한 표현이다 봤습니다. 자 4번 질문. 공무의 일을 하는 집단행위 공무라는 게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봤어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었다면은 위임에 따라서 조례로 벌칙을 규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법중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죠, 이거. 위험한 건물이라서 위험한 건물 건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없애려면은 이렇게 없애고 얘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려면 10억 원의 돈이 듭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과태료 맞아야겠구나 너. 시행령 이행하지 않으면 너 과태료 20억 낼 거야 너. 그럼 생각을 해보겠죠. 이거 없애느라고 10억에 들어서 없애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 시행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20억을 내요. 이게 더 큰 돈이죠. 그럼 서둘러 없애야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20억 과태료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중처벌 아닙니까? 아니죠. 형사처벌은 불법 건축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과태료 무는 거예요. 별개 행위로 별개 처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닌 겁니다. 허락되는 겁니다. 이건. 자 3번. 자 누범이나 상습범 가중처벌은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죄를 묶어서 한꺼번에 가중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 위반이 아닙니다. 자 4번. 자 가정의례 참뜻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한 뜻이에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었다 본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모욕죄. 자, 네가 아무리 많이 표현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욕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2번. 자, 13조 1항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일체의 제재를 말한다. 틀렸죠? 자, 처벌이라는 것은 형벌이에요. 형벌을 두 번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형벌을 두 번 하지 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됩니까? 자, 형벌하고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라서 형벌과 과태료, 형벌과 가징금, 형벌과 행정처분 이런 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라는 것은 두 번의 형벌을 금지한 뜻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제재를 다 두 번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틀린 지문입니다. 자, 문화재 사건입니다. 재산죄 가면 나오는 범죄인데요. 재산죄 가면 나오는데, 자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거든요. 자, 국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가 문화재를 사인이 소유해도 좋다. 사인이 소유하는 건 좋은데 이걸 숨기지 마라. 내가 숨기지 마라. 숨기는 경우에는 이건 몰수하겠다. 네가 숨긴다는 것은 문화재를 빼돌려서 일본이나 다른 외국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거 아니냐. 숨기면 외국 빼돌리는 거로 간주해서 몰수해버리겠다. 안 돼요 그러면. 왜? 숨긴다고 다 빼돌리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숨기는 경우에 외국으로 빼돌리라고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도난을 방지할 의도로 잘 숨겨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숨겼다고 몰수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비례원칙 위반되는 겁니다.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하고 주거침입 강간죄하고 법정형을 똑같이 규정하였다. 입법재량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헌이 됩니다. 이거. 자, 옳지 않은 것은 원래 이제 미풍양속이라는 말이 있죠. 자, 미풍양속을 침해하였다. 풍속을 침해하였다. 전부 다 명확하지 못하다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미풍양속이나 풍속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헌이 된다 보죠. 자,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풍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술이나 성인물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 말란 뜻이에요.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학교라는 말이 있죠. 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여기가 청소년들이 다니는 데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학교란 말이 나왔으니까 미풍양속 해하는 행위가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인용품이나 술을 팔지 마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학교란 말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치 위반된다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2번 질문.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형벌을 2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제재가 2번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체 불이익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틀렸네요. 무죄추행의 원칙은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형사사건만 적용되는 게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일단 형사사건 같은 경우 죄형 법정주의 형, 이중처벌 금지원칙 벌, 형벌이죠. 형벌. 이렇게 형이나 벌이 나오면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여기는 형이나 벌자가 없어요. 형벌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형사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행정사건이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3번 질문. 자, 집행유예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선고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판결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시 심판한 건 아니래요. 다시 심판한 게 아니래. 그래서 일사부재리를 다시 심판한 게 아니래.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이제 4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2개의 판결을 선고받은 건데, 자, 먼저 징역 3년 집행 들어갈래? 4년간 미뤄줄까? 자, 너 말 잘 들으면 4년간 미뤄준다. 말 안 들으면 3년 집행 들어간다. 이거야.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검사 이제 판사가 이거를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말 잘 듣는다 그랬지? 그럼 내가 4년간 유예해줄게. 그래서 이제 쭉 기간 끝나면은 전과 말소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4년 기간 동안에 얘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어. 착하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약속이 깨졌죠. 약속이 깨지면 안 되겠구나. 너 처음에 했던 이걸 가야겠구나. 그래서 본형 3년을 집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형벌이 원래 2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선고에 같이 있었던 건데, 이거 먼저 해서 잘 해주면은 끝나는 건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주니까 대신 본형 집행 들어간다. 그래서 한 해 판결로 나온 결과지 이게 2번 처벌한 결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관한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럼 처벌해야지. 또 다시 구합니다. 또 처벌해야지. 또 거부해요. 또 처벌해야지.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일사부재리하고 같은 뜻인데, 하나의 사건을 2번 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사건이 여러 개잖아요. 하나, 둘, 3개니까 3번 처벌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이 아닌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별도 청문 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여기에 뭐 감나라 배나라 막 끼어들 수 없어요. 국민이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법률 제정할 때는 국회 알아서 제정하도록 맡겨두고 국민이 청문까지 하면서 간섭할 헌법상 기본권이 없다고 봅니다. 자, 기본권이 없으니까 적법 절차 위반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법 절차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데요. 적법 절차 준수 의무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때가 있고 제한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자, 제한하건 제한하지 않건 적법 절차는 다 지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한해서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에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국회의 입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런 게 있죠. 입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탄핵은 국회는 헌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국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청문권 침해됐다고 헌소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 적법 절차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 제한 한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자, 적법 절차는 모든 국가 작용을 다 지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은 입법 금지 원칙, 입법권만을 지배합니다. 자, 적법 절차는 모든 국가 작용 지배, 과잉 금지 원칙은 입법권만 지배. 그 점에서 지배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 점에서 구별된다 이겁니다. 맞죠? 자, 3번. 자, 압수수색에 관해서 절차를 거치려면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 국민의 어떤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법 절차 원칙입니다. 그래서 준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진 않아요. 규정은 없지만 준수해야 될 적법 절차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규정은 없어요. 네, 적법 절차의 내용으로서 준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자, 압수문에 관한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찰관이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되죠. 함부로 폐기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어떤 증거가 있으면 이게 경찰 쪽에 유리한 증거일 수도 있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 측에 유리한 증거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증거를 없애면 안 되는 거죠. 자, 경찰이 써야 되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가 써야 되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함부로 없애버리면 피의자 유리한 증거를 없애는 건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적법 절차 위반이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자, 보호 의무자 2명이 그래서 엄마하고 자식하고 둘이서 정신병이 있다고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온 거예요. 자, 정신병 진단 받으면 입원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의 한 명이 진단하는 거예요. 한 명이 진단해서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진료가 끝나면 그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체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봤죠. 자, 이거 뭐냐면 요 2명이서 이제 한 명의 진단자를 매수할 수가 있어요. 예, 돈 주면서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진단으로는 매수한 사람이 잘못 진단해서 신체적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위헌이 됐죠. 자, 위헌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자, 정신과 진단을 할 때 의사가 1명, 2명 이렇게 2명 이상의 진단을 하도록 했어요. 그럼 얘네 둘도 같이 매수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이 사람은 A 병원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B 병원에서 온 사람이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나온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나왔기 때문에 서로 짜고 칠 수가 없죠.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나온 2명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놔서 지금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명 진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위헌인 거예요. 자, 이번 질문입니다.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약물 치료할 수 있어야죠. 자,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거 합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청구 명령에 대해서 치료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치료 명령도 합헌이에요. 근데 선생님 15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15년의 범위? 괜찮아요. 15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합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물 치료가 치료 안 되면 15년까지 가도 치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5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위헌이냐면 중간중간에 선고한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가 너무 좀 15년 길죠. 아주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치료가 안 됐다면은 계속 치료 명령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치료가 됐다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치매의 최우성을 위반하여서 신체주가 침해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중간 심사가 없다는 점. 이게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 받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간중간 15년 중간중간에 그 내가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으니까 치료를 면제시켜 주세요. 그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중간중간 신청에 따라서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합헌이에요. 근데 이 판례 나올 당시에는 중간중간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 되었던 겁니다. 자, 3번 질문. 자, 전투경찰 인신구금을 할 때요. 전투경찰도 병역의 임무를 다하는 군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면 영창처분 들어갑니다. 네, 영창처분도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적법절차원칙 갖춰야 돼요. 하지만 그 행정상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도 적법 절차 거쳐야 되지만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준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행정처분, 적법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영장은 없어도 돼요. 이거 잘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영창조항은 헌법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위반된다. 틀렸죠? 절차 보장 기준 갖췄으면 합헌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바로 나오네요, 여기. 행정상 즉시강제는 굉장히 긴급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을 하고 있죠. 따라서 영장을 기다려서는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영장 없이도 강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7번 틀린 것은 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하고 수사기관 청구 발부 영장은 법적 성격이 같다. 틀렸죠. 자, 이제 수사를 할 때가 있고요. 공판 단계가 있습니다. 자, 수사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같이 해요. 공판은 이제 법원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수사를 할 단계에서 이제 검사가 이제 판사한테 영장 신청을 하죠. 가서 잡아올까요? 체포할까요? 구속할까요? 괜찮을까요?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영장을 딱 발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잡아와라. 허가장이 허가장.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법원이 직접 결정해서
영장을 발부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누구한테 허락해 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직접 자바우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 수사를 받을 때는 검사의 신청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허락한다는 의미고, 공판 단계에는 법원이 직접 잡으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수사 단계는 허가장, 공판 단계는 명령장, 성질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 직권 발부하는 것은 뭡니까? 명령장. 수사기관 청구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은 허가장. 성격이 다르죠. 다르다 됩니다. 자, 2번 또 나왔죠. 공판 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명령장이라 그런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자, 행정상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없이도 수거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음주 측정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죠. 상대방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강제가 아니고, 영장이 필요한 직접 강제가 아니고 간접 강제예요. 형벌을 매개로 간접 강제를 합니다. 꼭 협조를 해야만,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협조가 필수하기 때문에 직접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을 필요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맞죠? 자, 8번입니다. 자, 헌법이 검사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수사할 때 검사 꼭 신청해라 그런 말이고,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명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발부가 가능합니다. 이건 영장주의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2번. 자, 헌법에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사 신청 영장주의가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신체에 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 이런 거 영장주의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신체에 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가 있죠. 그래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필요 없이 사후 영장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다만 주거에 관해서 영장이 있을 때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판례는 예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장주의입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자, 3번 지문. 자, 지문 채취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반드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자, 지문을 강제하겠습니다. 강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대가 협조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못해요. 이게 간접 강제가 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의자에게 직접 강제를 한다면 강제로 막 물리적으로 힘으로 손가락을 빼다가 막 찝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영장이 꼭 필요하죠. 강제 수사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 지문 채취는 협조가 필요한 간접 강제라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채취 불응할 때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 심리적 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를 물리적 강제 행사하여 강제로 지문을 찢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이건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거고 물리적 강제예요.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 해야 돼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4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급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9번. 자, 변호인의 접견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피구속자의 접견고통권이 아니고 변호인의 접견고통권이에요. 변호인의 접견고통을 할 권리입니다. 이게. 자, 변호인의 접견고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예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법률상 권리니까 법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뭘 안 돼요? 행정 처분에 따른 제한 이런 거 안 되고요. 법원이 재판으로 제한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법적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봤나 보세요. 변호의 접견고통권은 신체를 구속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한 필수 불가할 권리이다. 자, 따라서 법령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 처분 제한은 할 수 없다. 다 봤는데 여기 슬쩍 넣어놨죠. 여기. 법원이라는 건 여기는 얘네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슬쩍 껴놨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 처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끼워 넣고 틀린 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처분으로 제한이 안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슬쩍 끼워 넣어서 법령과 법원을 같은 것처럼 묶어놨죠. 같은 것처럼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이게 사법시험 기출인데 아주 교묘하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2번 지문입니다. 자, 교정시설의 수용 중입니다. 자, 원래 수용자라는 것은 그 기결 수용자가 있고요, 미결 수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결 수용자는 이제 수형자 이런 말을 쓰고요, 미결 수용자 그냥 미결 수용자 그럽니다. 둘을 합쳐서 수용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변호인 조력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미결 수용자는 변호인 조력권의 헌법상 기본권을 가져요. 그러나 수용자 같은 경우는 변호인 조력권, 헌법상 기본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용자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교정시설 그러죠? 교정시설이 교도소예요.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 그러니까 수형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형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다만 재심 절차에서 변호인을 만날 권리는 통신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변호인 조력권이 아닙니다. 자, 다시. 자, 수용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 아니고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자, 3번. 자, 미결금자 수반 서신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선임 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되려고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이 접견 교통권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변호인 되려는 자의 기본권이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검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검열 위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두 가지 요건을 설치하고 있는데, 자, 검열을 못한다 하려면 첫째, 변호인 되려는 자와의 서신임이 확인이 먼저 돼야 되고요. 둘째, 범죄 혐의 내용이나 신분에 미쳐볼 때 소지 금지품이나 포함이 되었거나 불법 내용 기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이, 의심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두 가지가 인정되었을 때 검열을 못한다 봅니다. 만약에 변호인과의 서신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은 검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문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형사 피해 사건 구속적 포심 절차에서 피고속자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의 어떤 조력권은 전부 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게 있죠. 핵심적인 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뭡니까? 변호인이 되려고 선임 되려고 만나는 권리, 그 다음에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람할 권리, 이 두 개는 핵심 권리이기 때문에 요 두 개 안에서만큼은 헌법상 권리. 자, 사건 파악이 이거죠.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핵심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 파악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조력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되려고 만나는 권리, 사건 파악 권리 두 개만 핵심적 권리로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상 기본권이다 보면 돼요. 자, 10번입니다. 자, 변호인 선임권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법률로서가 아니라 헌법상 강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제한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자, 이번 질문. 자, 필요적 변호사 건에서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고인이 퇴정해서 나가버렸어요. 변호사도 동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없잖아요. 필요적 변호사 건인데 둘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법정에 이제 판사하고 검사만 썰렁하게 앉아 있고 피고인도 나가 변호사도 나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변호의 재정 없이도 그냥 심리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판 끝내버립니다. 자, 3번.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그 지나친 제한은 보장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맞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그 제한되면은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변호인의 접견 고통권이죠. 자, 일단 변호인의 권리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법률상 권리예요. 법률상 권리. 따라서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행정처분이나 법원 재판으로 처분이 그 제한이 불가능한 게 원칙인 겁니다. 자, 여기도 변호인의 접견 고통권 그랬으니까 법률상 권리를 원칙으로 봐야 돼요. 자,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 준비의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지만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법원 결정으로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